자, 오늘은 시조입니다. 애상과 탈로고요. 애상은 슬픔이에요. 슬픔. 탈로는 늙음을 탄식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시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시조의 특성 이런 거는 좀 패스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시조의 특성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조의 내용을 바로 볼게요. 이화, 백꽃이죠. 그 이화여대, 이화여고, 이화외고도 있고, 이화 유치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이화 재단이 있는데 그 이화가 백꽃이고요. 여러분 이 백꽃은 조선시대 모르겠어요. 그 이전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어쨌든 우리나라의 봄을 나타내는 그런 꽃입니다. 지금은 벚꽃이지만 그때는 백꽃이었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월백은 달이 하얗게 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죠. 봄이고 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하니 삼경이다. 은하는 이제 은하수인데 은하수가 삼경을 나타낸다. 새벽이란 얘기예요. 일지춘심을 이 일지춘심을 지금 여기서는 나뭇가지에 깃들어 있는 봄의 정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한 가닥 봄의 마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봄의 마음이에요. 봄에 담겨 있는 봄의 심정, 봄의 마음, 봄 기운 이런 의미죠. 봄 기운을 자규야, 자규는 소쩍새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자규야 알겠느냐마는 모를 거란 얘기죠. 그죠? 이거 서리법이고 당연히 모를 거다. 자규가 알겠냐? 모르지. 이런 얘기죠. 소쩍새를 의인화한 표현이고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다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윗함이나 따뜻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것이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한다. 그러니까 봄밤인데 뭔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잠을 못 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아니고 이제 애상과 탈로라고 했잖아요. 애상이에요, 애상. 그래서 뭔가 슬픔, 안타까움 이런 감정이 있어서 봄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이제 요게 이 시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가시는 가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손에 막대기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가위를 쥐고 늙는 길은 가위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때리려고 했어요.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양손에 막대기랑 가위를 딱 쥐고 늙는 길이 나한테 오면 그걸 가위로 막겠다는 거예요. 백발이 나한테 오면 그걸 막대로 쳐서 막겠다는 겁니다. 뭐예요? 늙고 싶지 않다는 거죠. 늙음을 막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것은 추상적 대상이죠. 근데 그걸 때릴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표현한 거니까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 동짓달 기나긴 밤 허리 자르는 거랑 같은 거죠. 그죠?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자,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막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늙음을 막아보고자 했는데 막을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늙음을 막을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탈로가라고 하는 거예요. 늙음을 탄식함. 그래서 가끔 이제 TV 보거나 하면 그 동안인 연예인들 있잖아요. 동안인 분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부러운데 물론 부럽긴 하죠. 부러운데 특징이 뭐냐면 한꺼번에 늙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서서히 늙죠. 근데 그 동안인 분들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와, 얘는 왜 안 늙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늙음의 과정이 없이 이게 한 번에 얼굴에 찾아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쩌다 저쩌다 그게 아니라 결국 인간은 늙음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는 노래가 이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는 겁니다. 됐죠? 자, 문제는 뭐가요?
자, 1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1번부터 볼까요?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한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없었죠. 예,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적절하지 않네요. 2번. 가는 나와 달리 계절감, 이거 있었는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 가에는 이화가 있었죠. 이화, 백꽃. 이게 봄을 의미합니다. 나에는 계절감이 없어요. 그죠? 2번이 답이네요. 네, 2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죠? 2번이 확실합니다. 해악 없고, 시각적 심상, 묘사 아니고, 그죠? 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들어가라. 가나의 시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가의 은한, 그 은하수였죠.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뭐 이것도 일단 아니고요.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 뭐 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은한이 삼경이라는 건 새벽이라는 의미고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죠. 불변도 사실 아니긴 해요. 왜냐면 불변의 속성이 드러나진 않았거든. 그냥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오히려 불변은 아니죠. 가의 일지춘심, 봄에 느껴지는 애상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게 애상감인가요? 그러니까 봄은 맞는데 이게 애상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봄의 마음을 자규는 모르지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 그러면 여러분 이 일지춘심과 다정이 같은 걸까요? 지금 약간 문장의 구조를 봤을 때에는 일지춘심을 자규는 모르지만은 다정도 병인양하여니까 이 일지춘심이 나는 알아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자규는 일지춘심을 모르지만 나는 일지춘심을 알아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다정이 일지춘심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정은 봄이 되니까 봄이 되니까는 아니고 봄도 봄인데 일단 여기 이제 위에 설명도 보면 뭐 이렇게 뭐 귀양살이 중에 지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게 저는 이거는 긍정이에요. 왜냐면 자규는 모르지만 나는 알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자규는 저 좋은 걸 몰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봄의 마음은 일단 긍정인데 요 다정은 근심이 많음, 생각이 많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봄이 되면 좀 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봄의 그 좋은 마음과는 다르게 또 이제 싱숭생숭해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다른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애상감은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물론 뒤에도 틀렸어요. 뒤에를 보면 확실히 틀린 거를 알 수 있는데 요게 과연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요것도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자규는 서글프고 한스러운 소리를 환기하는 것으로 봄날의 감회를 북돋우는 기능을 한다. 이게 맞을까요? 일단 뒤에는 맞는 것 같아요. 화자가 느끼는 봄날의 감회를 북돋운다. 객관적 상호물이라는 거죠.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서글프고 한스러운 소리를 환기한다. 맞을까요? 네,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맞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규가 소적세라 그랬죠. 여러분, 소적세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애상감이나 한, 서글픔 이런 의미를 드러냅니다. 왠지는 아시나요? 이 소적세가 이제 사실은 소적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두견세 그 다음에 귀촉도 또 뭐 있지?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얘네가 다 같은 새예요. 이 귀촉도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총나라 아시죠? 삼국지에서 총나라 유비가 죽고 유선이 황제가 됐는데 총나라가 결국은 이제 제갈량 사후에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유선이가 이제 위나라로 끌려가요. 그 위나라에서 이제 억압된 삶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총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얘가 죽습니다. 근데 유선이 죽고 나서 새가 한 마리 날아들었는데 그 새가 퀴쪽 퀴쪽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쩍새 울음소리를 듣고 이게 귀촉이라고 들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것은 이제 유선이 죽어서 소쩍새가 되어서 나타났다. 예, 귀촉도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죽은 사람이 소쩍새가 되어 나타난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소쩍새는 두견새는 귀촉도는 이게 좀 이렇게 애상감이나 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설명한 거 이거 귀촉도 써놔요. 여기다 써놔야 돼. 귀촉도가 뭐라고? 두견새, 소쩍새 죽은 사람의 분신이에요. 죽은 사람의 분신이어서 한을 드러내고 애상감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안해요. 여기다 써야지. 미안해. 일지춘심이잖아, 멍충아. 자, 이거 여기 어디 갔어? 한스러운 소리. 네, 이건 지워도 되겠네요. 자, 이거 자규 꼭 기억하세요. 자규는 소쩍새, 두견새, 귀촉도고 얘들이 요런 의미를 갖는다. 맞습니다. 3번이겠네요. 예. 그 다음에 3번. 자, 보기 하나를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춘산이니까 봄이죠. 적은 덫은 잠시 뭐 이런 뜻이에요. 잠시 빌려다가 마리우히 머리 위에 불리고저 불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뭘까요? 흰머리죠. 흰머리. 그러니까 흰머리를 녹여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 춘산에 눈을 녹인 바람이 눈을 녹였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내 머리 위에다가 불게 하면 내 머리에 있는 눈도 녹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발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얘도 뭐다? 탄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맞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백발 맞잖아요. 보기의 바람을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은 것은 늙는 길을 막는 것과 같은 의도. 그렇죠? 늙음을 막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흰머리를 녹여볼까? 이게 이제 늙음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의도가 같습니다. 보기에 녹여볼까 하노라와 지름길로 오더라는 의지적 어조를 드러내는 구절. 아니죠. 의지적 어조 아니죠. 그래서 3번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면 녹여볼까 하노라도 이게 의지인가? 이것도 저는 의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녹여볼까 하노라.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의지적 어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지름길로 오너라가 너무 틀렸죠. 이건 절대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번이 틀린 건 확실한데 앞에 부분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이 끝까지 따져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푸는 게 이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뭔가를 여러분이 배우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거 틀렸으니까 틀렸네 답 찾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맞는가를 끝까지 고민해 보세요.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선택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조예요. 우국의 정, 우국이라는 게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다 시조 드리고 첫 번째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은 보통 간신을 의미하죠. 왜냐면 구름은 해를 가리기 때문이에요. 해는 임금, 황제를 의미하고 그 황제를 가리는 구름은 간신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간신. 무심탄 말이 무심하다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자연 친화에도 나와요. 무심하다, 욕심이 없다 이런 의미죠. 구름이 무심타는 말이 아마도 허랑, 거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중천에 떠 있어, 하늘 가운데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임의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시길. 구태여, 굳이 광명한 햇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그러니까 이제 간신을 비판하는 거죠.
굳이 마음대로 이제 다니면서 임금의 이런 발금을 덮어버린다는 얘기죠. 이거 눈치채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거듭적기가 쓰였죠. 시옷 치읓이죠. 원래는 이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티읕 받침의 이응이죠. 그런데 거듭적기에 국외음어가 쓰였죠. 뭐 이런 건 안 나오겠지. 어쨌든 날비찰 따라가며 덮나니. 그래서 간신을 비판하는 내용 됐죠. 두 번째,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자, 잦아졌다는 것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구름이 잔뜩 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설이 잦아진 것도 부정적인 거고요. 구름도 부정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간신을 의미해요.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그러니까 매화는 이제 보통 메란국죽이라고 해서 그 사군자잖아요. 그죠? 사군자 중에 으뜸이 매화죠. 그래서 매화는 충신을 의미하는데 반가운 매화인데 어느 곳에 피었는가라는 말을 보니까 매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충신이 없구나 이런 탄식이에요. 간신은 잔뜩 있는데 충신이 없구나.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인 거죠.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일단 여러분 석양이라는 거는 하강 이미지죠. 해가 지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외로움이고 갈 곳을 모른다는 건 방황이죠. 그래서 충신이 없기 때문에 간신들만 들끓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됐죠? 요것도 이제 간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신은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죠. 사실 그렇거든요. 조선을 세운 그 이성계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를 지은 사람은 고려의 어떤 충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아마 이색 여기 있네. 이색 이분이 이제 정몽주의 스승이에요. 밑에 바로 정몽주 나오네. 정몽주의 스승. 그래서 고려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런 신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아는 그것인데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근데 이거는 아는데 그걸 모르는 아가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어른들은 다 알 텐데 아가들이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걸 왜 지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지었는지를 몰라.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죠. 자기 조선 세력으로 들어오라고 정몽주를 회유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 들었더니 저런 들었더니 그 부릅니다. 불렀더니 정몽주가 그에 대한 답시로 이거를 지은 거예요. 이 몸이 죽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원은 야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떠냐.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것처럼 우리도 같이 얽혀져 살자. 이렇게 이제 회유를 했는데 정몽주가 나는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까지 사라질지라도 이명한 일편단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려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뭐. 100번을 죽더라도 백골이 흙이 되고 넋이 없을지라도 없어져도 넋이 없어져도 내 넋이 영혼이 사라지더라도 임양한 일편단심은 가실 줄이 있겠는가? 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리법이고 일편단심 요게 이제 주제의식입니다. 충 됐죠? 자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뭐 시가 좀 어렵지 않아서 첫 번째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상징적 시어를 통해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상징적 시어를 통해 문제 상황 구름을 말하는 건가? 이런 거 문제 상황이니까 뭐 이거보단 요거겠네요. 네. 상징적인 시어인가? 비유적인 건 맞는데 이걸 상징이라고까지 봐야 되는가? 맞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상징입니다. 왜냐면 원래는 이제 은유법 이게 이제 비유라고 할 때 요거는 은유법으로 보는데 은유법은 원래 A는 B다 형태로 나와야 은유라고 정확하게 하고 사실 이제 이런 형태는 상징이 맞긴 합니다. 1번은 맞네요. 2번 감각적 시어를 감각적인 게 뭐예요? 나야? 나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데? 감각적 시어가 어디 있어? 이거? 머흐레라? 이거? 머흐레라가 감각적이긴 한데 이게 애상적 분위기인가? 좀 애매하네요. 아마 제 생각엔 이게 만약에 맞다면 석양을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해도 되는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네. 왜냐면 물론 석양은 눈에 보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이것도 감각적이에요? 백골이 진토대요? 이것도? 뭐 중천에 떠 있어. 이것도 감각적인가요? 눈 없으면 못 보잖아. 그죠? 시각 아니면 못 보잖아. 그럼 이거 시각이에요?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하려면 뭐 이렇게 뭐가 잔뜩 있다든가 뭐 어떤 서술어 쪽에서 예? 서술어 부분에서 그에 대한 어떤 서술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네. 그다음 물음표를 찍고 넘어가 볼게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자연 이거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없잖아. 나구나.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게 없죠. 이거 다 인간이에요. 예, 자연과 대비한 게 아닙니다. 요것도 인간이고 요것도 인간이에요. 3번도 좀 적절하지가 않네요.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훈 전달. 교훈도 아니고 3번이 답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2번은 뭐야? 그러니까 석양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석양을. 왜냐면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애상적 분위기가 석양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석양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수능에서는. 물론 내신은 나올 수 있어요. 내신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이걸 감각적인 시화라고 보진 않을 거예요. 네. 애매하다. 2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백설이 찾아진 고는 고려의 충직한 신라의 사진상 맞죠? 구름이 머흐레라는 세왕조를 세우려는 무리들에 대한 불 맞죠? 반가운 매화는 화자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맞죠? 고래를 다시 중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뭐 어쨌든 충신이니까 예, 고래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은데요. 4번 어느 곳에 피었는가는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다. 네. 냉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석양에 홀로 서 있어는 쇠락해가는 고려왕조를 지켜보고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다. 뭐 맞습니다. 네, 이건 맞네요. 자기가 이제 석양에 홀로 서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맞는데, 네, 4번이 좀 더 틀렸겠죠. 냉소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왜냐면 냉소는 그 대상을 비판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그 고려라는 대상을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냉소한다기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하니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4번을 정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서술형 맨날 빼먹어. 3번 다는 보기에 대한 답가 나오네 여기. 이런 들었다면 저런 들었다 하려. 이게 이제 이방원이 부른 하여가요. 보기의 화자 A와 자 이런 거 잘 봐. 이런 거 잘 봐요. 보기의 화자 얘가 A야. 다의 화자 B 정몽주가 B야. 대화를 나눈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 각자의 뜻이 다르더라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얘죠? 예, 맞죠? 어울리자. 그랬더니 죽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니 꺼져라. 맞죠? 우리가 큰 뜻을 위해 협력한다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다. 뭐 여기 100년까지. 맞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을 향한 저의 일편단심이 변치 않을 것이다. 맞는데? 지금은 이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지만 미래에는 제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뭐 글쎄요. 이거는 약간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틀리다고 보시는 건가? 물론 여기에 확신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이상하긴 한데 실제로도 이방원이 이 노래 불렀고 정몽주가 저 노래 불러서 이방원이 얘는 안 되겠다. 그죠? 얘는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죽이죠.
이 노래 부르고 집에 가는데 바로 이제 그 하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걔한테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사실은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리긴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좀 약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풀기에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너네가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이런 건데 아마 내 생각보다 또 쉽게 찾을 거야. 예. 다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걱정하는 문제는 애들이 안 틀리더라. 5번입니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과 같이 말하는 기억이 뭔데요?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거짓이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뭘까요? 뭐 임금의 광명을 덮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임금의 덮기 때문에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때문이다. 마침표까지 써줘야겠죠. 끝. 그 다음 볼까요? 자, 한시로 넘어왔네요. 한시도 그 정규 때 했죠. 정규 때 한시의 특성을 했습니다. 한시의 특성은 좀 알아두셔야 되고 내용을 그냥 바로 볼게요. 정지상의 송인 이색의 부병루인데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정지상의 송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작품이 어릴 때는 이제 별로 안 좋아했죠. 한문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시키는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요즘은 한문을 많이 안 배우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우고 안 배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국어를 못하는 겁니다. 한자를 모르니까. 뭐 요즘에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맞춤법 틀리는 친구들이 있죠.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예, 별로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지적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댓글,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 댓글 말고 다른 채널들 댓글 많이 달리는 이런 채널들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뭐라고 댓글을 써놓으면 뭐 내용은 다 맞고 알아듣겠는데 맞춤법이 좀 틀린 애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댓글을 또 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맞춤법 가지고. 그러면 대부분은 뭐 그냥 뭐 오타였어요. 어쩌고 하 이러고 넘어가는데 가끔 이제 그 원댓글 단 친구들이 뭘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쳐다빠졌냐 약간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춤법을 지적해? 이상한 새끼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 물론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틀린 건 틀린 건데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나. 그거를 뭐 그런 걸 지적하냐 이 할 일 없는 새끼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맞춤법을 틀리는 게 별로 부끄럽지 않은 거야. 예.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영어 틀리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한글 맞춤법 틀리는 거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요즘 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거 틀리면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한글 맞춤법 틀리면 그거 뭐 틀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알아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지 새끼들도 그렇습니다. 예, 약간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가 틀리면 자식도 틀려요. 네. 부모가 발음을 틀리면 자식들도 발음을 틀립니다. 그래서 아는 건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뭐 한글이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어쩌고 하면서 왜 그걸 자꾸 틀리는 걸 아무렇지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여기서 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한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제가 한자 알려드리면 제발 좀 기억을 하려고 하세요. 그냥 불러주니까 쓰기는 한다 이런 느낌으로 끼적끼적 써놓지만 말고 좀 외우려고 하세요. 왜냐면 옛날 국어를 여러분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국어들도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세대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은 옛날 단어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사용되는 한자들이나 단어들을 좀 많이 알아야 공부라는 건 잘 알 수 있어요. 사실 일상생활 사는데 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맞춤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사업도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거,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갈 거야? 근데 맞춤법을 틀려?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춤법 몰라도 괜찮아.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애들이죠. 네.
아무튼 정지상의 송인부터 내용을 볼게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한자를 좀 아시라고요. 그리고 왜 좋아하냐. 정지상의 송인을 왜 좋아하냐면 이게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원래 한시의 그 내용 전개 방식이 기승전결이거든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기는 이게 일어날 기자예요. 그래서 내가 뭘 봤다 또는 뭘 들었다 이런 게 나와요. 뭘 봤다 뭘 들었다 쓰세요. 기에다가. 나는 지금 좁아서 안 쓰는 건데 여기서 이걸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쓰세요. 기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써. 승은 이을승, 승계하다 할 때 승자예요. 이어가다. 그래서 내가 뭘 봤다를 기에서 얘기했으면 승에서는 거기서 뭘 생각했다. 아니면 그게 뭐 이렇게 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랑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인데 전은 뭐냐면 전환이에요. 전환. 바꾸는 거죠. 뭘 바꿔? 어떻게 바꿔? 한번 이걸 꼬는 거야. 반전을 주는 거야. 이게 전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 쓴 한시들은요. 전을 읽으면 물음표를 띄우게 돼요. 응? 뭐? 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의 의문을 갖게 했다가 결에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결을 읽는 순간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도 없는데 뭘 재밌는 게 있겠어? 그죠? 그 사람들의 재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시를 듣고 그 스토리를 듣는 겁니다. 인간을 재밌게 하는 건 스토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일야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천일야화. 천일 동안 이야기를 들려줘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전독시나 이런 것도 보면 전독시라고 웹툰이 있어요. 그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뭐 그런 것도 보면 이야기를 팔고 이야기를 좇는 그런 뭐 상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은 재밌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전에다가 물음표를 띄우게 했다가 결에다가 느낌표를 띄우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다른 뭐 반전 영화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승전결을 잘 짜서 쓴 시를 굉장히 이제 좋은 시라고 잘 쓴 시라고 했는데 이 정지상의 송인이 최고입니다. 진짜. 이게 이 기승전결이 완벽해요. 자, 내용을 볼까요? 송자는 보낼 송자, 인자는 사람 인자, 사람을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비겐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비겐 긴 언덕에 풀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풀빛이 푸르죠? 풀빛이 푸르면 긍정이에요. 풀빛 입장에 생각해봐요. 내가 풀이야. 내가 풀인데 풀빛이 푸르다는 건 풀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개체수가 많은 색깔이 진한 것도 맞지만 개체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의 입장에서 풀빛이 푸른 것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풀빛이 푸르다는 것은 긍정적 상황인데 화자는 부정적이거든. 밑에 보면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이건 지금 화자의 처지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는 임과 헤어지는 상황인데 풀은 푸르니까 대조되는 거예요. 대비됩니다.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상황과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자, 여기가 승이고요. 그 다음 전구. 대동강물이야 어느 때에 마를거나 어느 때에 마를까? 대동강물은 언제 다 마를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임이랑 헤어지고 있는데 대동강물 언제 마르는지가 왜 궁금해. 그죠? 이게 전입니다. 근데 결을 읽어보면 해마다 이별의 물이 강물에 더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겠구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전구에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하니 마지막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라고. 재미가 훨씬 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쓰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지금 도치법이에요. 이 지금 요 전구와 결구가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그죠? 왜냐면 어느 때 마를 거나가 서술어고 뭐뭐하는 거슬이 이유잖아요. 이 때문에. 그러니까 서술어라기보다 강물이 더하기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요게 이유고 이게 결과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뒤바꿔 쓴 거죠. 그러니까 도치법을 일부러 사용해서 전구의 반전을 준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아주 좋은 한시다. 됐죠? 뭐 내용은 이제 임의 부재입니다. 그 다음에 부병루인데, 자 그랬죠. 처음에는 뭘 봤는지 쓴다고, 또는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랐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뭔가 시상이 일어났다 이거야. 에? 그래서 이게 기야. 일어날 기. 그 다음에 승.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 있고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 여기 지금 텅 빈 성이 비어 있죠. 여러분, 이 부병루가 여러분 어디 있냐면 평양에 있어요. 평양에. 평양하면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북한 말고. 아니, 그거 말고요. 옛날에 고구려의 수도였죠. 고구려가 이제 처음에는 국내성이었다가 그다음에 평양인데, 그래서 여기 오니까 그 고구려를 떠올리는 거예요. 텅 빈 성엔 조각달이 떠 있고, 근데 이 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평양성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망했죠. 왜냐면 이게 지금 언제 쓴 거냐면 이색이니까. 아까 이색 누구였죠? 정몽주의 스승이라 그랬죠.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때 고구려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텅 빈 성이고, 그 다음에 조각달이 떠 있고 구름이 있고 바위가 있죠. 이 조각달과 구름과 바위, 요 세 개는 자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는 아직 있는 거죠. 자연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성은 비어 있다. 이거 뭐냐면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라 그래요.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일과 자연의 역사, 자연의 일을 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고 자연은 영원하니까요. 그거예요. 인간사와 자연사의 대비. 인간은 유한함, 자연은 영원함. 인간은 가변, 자연은 불변. 다 써주세요. 기린만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이자. 기린만은 주몽이 타던 말 이름입니다. 주몽이 뭐하는 사람이야?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죠. 그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운 나라가 뭐예요? 고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색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의 충신이란 말이야. 고려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양에 오니까 고구려가 떠오르면서, 고구려가 떠오르면서 고려의 그 이 지금 안 좋은 상황,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린마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라는 이 구절은 사실 이제 주몽이 없어진, 고구려가 없어진 이런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기린마는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지금 어느 곳에 노리는가. 천손이 주몽이죠. 주몽의 아빠가 해모수죠.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주몽은 천재의 손자니까 천손이죠. 돌다리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을 부는데, 이 휘파람이 즐거운 휘파람이 아닙니다. 애상감을 드러내는 휘파람이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어요. 산은 오늘로 부르고 강은 절로 흐르네. 됐죠? 그래서 주몽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전인 거예요. 예, 주몽의 이야기를 왜 하는가? 바로 그 주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무상을, 또는 이제 고려가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탄식하고 애상감을 드러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죠? 그래서 한시는 기승전결이다. 그래서 내용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예요? 우국지정이죠. 그죠? 부병루는 우국지정. 송이는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정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볼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네요.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풀빛. 색채 대비는 없네요. 그죠? 의지적 어조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가요? 의지적 어조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 뭐 아닙니다. 변화하는 화자이 아니고, 연쇄법 없었죠. 과장법을 사용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심리. 이건 뭐냐면 이게 과장이에요. 이별의 눈물이 강물에 더해진다고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서 대동강물이 안 만들어지는, 마르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과장입니다. 도치법도 쓰였지만 과장법도 사실은 쓰인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뭔데요? 부병료에 올랐다고? 공간적 배경이 시상을 촉발하는 계기 맞죠? 그러니까 얘기했죠. 어디 갔다, 뭐 어떤 걸 들었다, 어떤 걸 봤다,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시상이 계기가 되는 거죠.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감각적 표현을 동원하여 쓸쓸한 분위기의 공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니은이요? 감각적 표현 글쎄요. 뭐 늙었네 정도인가? 떠 있고 이거 아까부터 감각적 표현을 그냥 이런 걸 다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텅 빈 성이 있으니까 조각달이 떠 있고 떠 있다가 있으니까 감각적 표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쓸쓸한 분위기 네 맞죠? 묘사 이게 묘사까지 되나 이게?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긴 하네요. 묘사 맞다고 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번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향한 연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기린마가 떠나간 뒤 돌아오지 않으니 연민인가요 이게? 연민은 그 대상에 대한 동정을 느끼는 건데 연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애상감, 행위, 애상감 맞죠? 휘파람 불고 인간사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한다. 참 묘사 좋아하시네. 이 정도를 묘사라고 할 수 있나? 뭐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산은 좋다는 거죠. 강도 좋고 인간은 없는데 안 좋은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의식, 자연의 불변성과 인간의 유한성, 어떤 인생무상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답은 3번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의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가가 뭐야? 송인이죠. 그러면 임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죠. 4번입니다. 4번 이별이 나오잖아. 이별. 그죠?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 뭐가 쓰인 거죠? 저 촛불 나와 같아서가 있으면 뭐가 쓰인 거예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 일단 요건 의인법이죠. 촛불이 누구와 이별을 해서 눈물 지고 있다. 의인법인데 그 촛불이 나와 같다 그랬으니까 화자의 정서와 대상의 정서가 동일한 거죠. 감정이입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어떤 그 수준까지 돼야 되는 거냐면 이걸 보고 누가 이거 뭐가 쓰였니?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감정이입이네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연습은 계속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예.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내겠다. 그러니까 얘들아 문학을 읽을 때 애초에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무슨 표현법이 있는지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돼. 꼭 누가 물어보면 물어봐도 못 찾는 거보단 낫지. 물어보면 찾는 게 그건 낫긴 해. 그게 이제 2단계인 거지. 그 다음 단계는 물어보지 않아도 찾아야 된다. 아시겠죠?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을 나에서 찾아라. 고구려 역사에 뭐야? 그거잖아. 기린마. 그죠? 기린마랑 천손. 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고려를 그리워하는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대슈입니다. 이재현의 사리와 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해요. 참새야 불렀습니다. 청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이건 서리법은 아니죠. 그냥 진짜 물어본 거죠.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굼했는데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됐죠? 네. 그러니까 참새가 늙은 호라비가 홀로 농사 지어놓은 걸 싹 다 먹는다는 겁니다. 네, 그런 슬픈 이야기네요. 근데 여기서 이 참새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탐관오리라는 거죠. 그래서 탐관오리가 백성들의 이런 곡식들 뭐 이런 것들을 수탈해가는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는 비판하는 네,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내가 저 백성 중에 한 명이면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하지만 뭐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요.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문답을 통해 문답까지는 아니죠. 그냥 이제 부른 것이지. 물어봤더니 참새가 짹짹이라고 대답을 하진 않습니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가정한 게 있나? 네, 이거 가정 아니죠. 늙은 오라비가 홀로 갈고 맺는 데가 가정은 아니에요. 맺다면 뭐 이런 게 가정이죠. 네. 그 다음에 설의적 표현, 현실에 대한 풍자. 이거 설이 아니라 그랬죠. 네, 설이 없습니다. 풍자는 뭐 맞을 수도 있어요. 반어적 표현은 없었고요. 네, 5번이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 그쵸? 네, 시작부터 얘기했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문제도 간단하네요. 2번. 윗글을 읽고 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의 반응을 묻는 줄 알았는데 사자성어를 물어보죠. 남부여대. 자, 남부여대는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란 뜻이고요. 뭐라 그래? 방황? 유랑하는 모습. 떠돌아다니는 모습. 떠돌이의 삶.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처지를 엿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참새의 모습을 통해 그걸 엿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참새는 나쁜 놈이니까. 농사에 신경 쓰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참새. 이게 게으름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틀렸는데 일단 타산지석은 어디다 쓰지? 여기다 그냥 쓸까?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돌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다른 산의 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나의 행동을 반성하는 경계함.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저따구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 그리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의 행동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타산지석입니다. 그 다음에 부화뇌동. 부화뇌동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적과 붙어 먹는 건데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적과 붙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근데 보통 이 남이 부정적인 경우에 부안해동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관이 없어. 앞에다.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근데 그 남이 부정적인 대상일 때 보통 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적과 적의 의견에 휘둘려서 뭐 친일파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쓰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등에 업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권세. 이게 이 호자가 여우 호자예요. 가짜는 빌릴 가짜. 요거는 범호자 호랑이죠. 요거는 이제 위세 할 때 위자죠. 그래서 호랑이의 위세를 여우가 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권력을 믿고 권세를 부림. 이런 뜻이에요. 남의 권력을 믿고 권세를 부림. 그 다음에 가렴주구. 뭐 이게 답이겠네요. 네. 가렴주구는 가혹한 정치. 요런 뜻입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른 거 안 읽어봐도 5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윗글과 보기를 비교해라. 적절한 거. 뭘까요? 궁벽한 먼지병에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 어쩌고 하면 아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쏠리는 곳이 있으면 눈이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 이익을 다투고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잘 못 본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재력가들은
아름다운 경치 속을 유람하는 데 만족하며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긴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멀리 가서 아름다운 경치를 유람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상한 생활이 아닌가? 뭐 이런 말이네요. 이 사람의 그 결론은. 그죠? 1번을 볼까요? 윗글의 참새와 보기에 금을 움켜쥐는 사람은 재물을 탐한다. 맞네요. 뭐야? 1번이네. 적절한 거니까. 그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윗글의 늙은 호라비와 보기의 강락과 허범은 공통적으로 권력자들의 형포에 시달리는 백성. 이건 아니네요. 그죠? 강락과 허범은 백성이 아니죠. 강락이 경승지에 세기를 내는 것을 보고, 경승지라는 건 이제 명승지, 이름난 아름다운 곳 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세기를 냈다는 거죠. 강락이. 그럼 뭔가 이제 백성은 아니에요. 그죠? 허범도 시골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얘도 백성은 아니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강락과 허범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네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구경할 만한 경치가 먼 궁벽한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금을 움켜주는 사람, 그 다음에 뭐야 어디지?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는 사람, 저자에서 이익을 다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력가들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상하다고 여긴다고. 근데 멀리 갈 필요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락이 경승지에 세기를 내고 허범이 시골을 찾는 거. 이게 이제 멀리 간 애들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재력가들. 얘랑 강락이랑 허범이랑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2번은 적절하지 않죠. 3번 참새는 보기 아름다운 경치성을 율합하는 데 만족하며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무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쟤는 탐관오리죠. 네, 탐관오리라서 아름다운 경치성을 유람하는 애가 아니에요. 일단 아름다운 경치성을 유람하는 데 만족하며 스스로 고상하다고 여기는 얘네도 긍정적인 애들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얘와 얘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얘는 이제 돈 뜯어가는 애고 얘는 멀리서 아름다움을 찾는 애들이고, 윗글과 보기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헛소리죠. 네, 이건 뭐 윗글은 절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뭐 요거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윗글에 드러난 참새와 늙은 호라비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보기의 글쓴이가 조정에서 명예를 다투고자 저자에서 이익을 다투는 무리들을 인식하는 태도와 유사하다. 이게 틀렸죠. 늙은 호라비에 대한 태도는 부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와 늙은 호라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순간 맞을 수가 없어요. 네. 요거는 비판적이거든요. 비판적. 근데 늙은 호라비를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참새와 늙은 호라비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가? 네. 비판. 참새는 비판적. 그 다음에 늙은 호라비는 연민의 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끝. 그 다음 한시입니다. 정몽주의 춘흥. 사실 제목만 봐도 별게 없습니다. 춘, 봄이고 흥겨움이죠. 봄의 흥겨움을 이야기하겠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설장수의 어옹인데, 이거는 이제 문학에서 어옹 나오면, 어부나 어옹이 나오면 뭐예요? 낚시질하며 자연친화하는 사대부죠. 그쵸? 은거, 은일 뭐 이런 겁니다. 자연친화.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춘흥, 정몽주의 춘흥. 봄비가 가늘어 방울도 듣지 않더니, 이 듣지는 내리지, 떨어지지란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방울도 떨어지지 않더니 이런 뜻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방울도 떨어지지 않더니
밤중에 약간 소리가 나는 듯 했네. 자, 그래서 빗소리를 들은 거죠. 눈 녹아 남쪽 개울에 물이 불었거니. 그러니까 눈이 녹는다는 건 봄이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풀싹은 이미 얼마나 돋았는고. 봄에 대해서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녹고 봄비가 내리고 눈이 녹고 하니까 이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럼 풀싹은 얼마나 돋았을까? 이러면서 봄이 오고 있나 봐. 봄이 얼마나 빨리 왔을까? 많이 왔을까? 이렇게 기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소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울이 떨어지지 않아서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근데 약간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난다는 건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눈이 녹아서 물이 불었다고 하니까 더더욱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됐죠? 그런 내용입니다. 봄이 오는 기대. 두 번째, 헛된 이름. 부정이죠. 헛되다고 했으니까 부정이에요.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보통 이제 이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명예를 의미하죠. 속세, 명예, 출세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이름을 화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아다녔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향하는 게 바로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인 거죠. 그죠?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리에 끼었고, 일단 배경,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봄이에요. 맑은 가을날 옛기슬갠 달이 배 한 척을 비추네. 뭔가 고요하고 고적하고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서울길의 붉은 먼지, 두 글자로 하면 홍진이죠. 한자로 홍진이라 그래요. 홍진. 이 속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진은. 서울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난 꿈에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홍진. 초록도롱이 푸른 삿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지금 여기에 색채 대비가 쓰였습니다. 붉은 먼지, 붉은색과 초록, 푸른색, 요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정이고요. 붉은 먼지는. 초록도롱이 푸른 삿갓은 긍정이겠죠. 어기어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에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그러니까 뱃사람이 옥당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당은 그 벼슬아치들이 모이는 그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벼슬아치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벼슬이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부러워하리오니가 서리법이에요. 당연히 부러워하지 않지. 이런 뜻이니까 서리법인데,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만족이죠. 부럽지가 않다는 것은 만족,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는 주제는 뭐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겠네요. 자연친화. 그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했다. 뭐 홍진이랑 그거 있긴 했는데, 비애감은 아니죠. 슬픔, 비애감은 슬픔입니다. 슬플 비에 슬프래요. 슬픔 아니고요. 현실적 세계를 벗어난 이상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지향이 있는 것이, 요건 지향이 없죠. 일단 그러니까 틀렸어요. 얘는 지향이 있거든요. 지향? 어디를 지향하죠? 이런 거 지향하잖아. 그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가는 틀린데 나는 맞나요? 2번이? 나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적 세계 아니에요. 이건 자연인데, 잠깐만요. 이상적 세계, 죄송합니다. 이상적 세계는 맞아요. 미안. 이상적 세계는 맞습니다. 초월적 세계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세계라고 하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이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초월적 세계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이 자연이라는 것도 어쨌든 현실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곳, 이런 건 아니죠. 뭐 불교의 극락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월적 세계라고 하면 틀려요. 네. 이상적 세계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가 틀렸기 때문에 2번은 틀려요. 그 다음에 3번. 자연의 모습을 통해 느끼는 화자의 자연친화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이거 뭐 읽거 무조건 맞고요. 나는. 가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자연친화, 네, 자연에서 느끼는 흥이니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자의 심리 변화, 이건 아니고요. 과거 회상 없었고요. 3번이 맞네요. 그죠? 네, 3번입니다. 확신하지 못할 땐 밑에 보세요. 네, 밑에까지 따져보시고 3번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밤중에 소리가 났다.
가늘게 내리는 빗소리 이건 맞는데 이게 이제 봄밤의 서정을 표현했다. 이거 맞냐고. 예? 봄밤의 서정을 표현한 거 맞을까요?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딱 드러나 있진 않아서 이게 서정이야 뭐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확신할 수 없다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눈이 녹고 봄이 오면 또 다른 새싹에 대한 기대가 이건 맞겠죠. 뭐 거기겠지 뭐. 얼마나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추억이 서린 고향 마을을 떠올리며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니죠. 네. 이거는 그냥 지금 그 자연 내가 있는 곳의 자연의 경치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고향이다 어쩌고 이런 건 알 수 없습니다. 네, 3번이네요. 3번이 아이고.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3번이겠죠. 뭐 맞을 겁니다. 3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기에서 가마 중 나의 A와 상통. 나의 A가 뭔데? 옥당, 벼슬. 그럼 벼슬이니까 부정, 속세, 현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속세, 현실 뭐 이런 걸 찾아봐요. 이거 같은데? 그죠? 이거. 청산, 녹수 당연히 자연이고요. 안전의 일존주 가지고 시름 풀자. 그러니까 이제 다리 솟으니까 이제 그 뭐야 집 앞에서 요거 술 마시고 풍류죠. 강산에 눈이 있고 세로 이게 세자가 여러분 보통 고전 시가에 세로가 나오면 가는 길인데 여기서의 세자는 세상 세자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속세로 향하는 길 이런 뜻일 거예요. 네, 속세로 향하는 길. 그래서 부정입니다. 4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미안. 5번이죠. 멍충아. 네, 마죠, 마. 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에서 세속적 욕망의 부질없음을 표현한 구절. 뭘까요? 이건가? 이건가? 부질없음이니까 요건 것 같아요. 헛된 이름. 네. 부질없다라는 것은 헛되다. 의미가 없다. 뭐 허망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헛된 이름을 써야 됩니다. 끝. 진짜 끝.